오래전부터 세상의 모든 씨앗은 균형의 전당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씨앗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다리일 수도, 땅속 깊은 곳을 지나는 철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균형의 전당 문지기의 임무는 간단하고도 복잡했습니다. 이 씨앗이 정말로 자라야 하는가? 이 귀한 물을 마실 자격이 있는가? 그는 눈금과 공식 그리고 미래의 그림자들을 오랫동안 저울질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지해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저편 촉진의 광장에서는 열정적인 정치인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미래의 프로젝트를 대변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다리는 당장 필요합니다. 문지기가 지키는 전당은 너무 느리고 너무 차갑습니다. 정치인은 외쳤습니다. 그녀의 말은 곧 예외라는 깃발이 되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정치인은 균형의 전당 문 앞에 섰습니다. 문지기, 이 프로젝트는 이미 결정된 미래입니다. 효율성보다는 긴급함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약속했어요. 문지기는 정치인들을 평화롭게 설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공공의 물은 모두의 것입니다. 효율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마실 물을 아끼는 약속입니다. 예외는 그 약속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원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가 없다면 수천 명의 삶이 멈출 것입니다. 희망은 거짓말 위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문지기가 반박했습니다. 균형 없이 뿌려진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건강한 씨앗의 물까지 빼앗아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비효율은 미래의 빚입니다. 균형의 전당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예외의 깃발은 그 앞에서 잠시 휘청거렸지만 전당의 원칙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의 무게는 언제나 약속의 달콤함보다 무거웠습니다. 모두의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약속은 어떤 정치적 열망이나 긴급한 요구 앞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 땅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었습니다. 앞서 얘기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본래 취지와 남용 문제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재정정책의 핵심 안전장치인 예비타당성 조사, 흔히 예타라 불리는 제도는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가를 미리 따져보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는 예타 면제라는 말이 너무 쉽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타는 제도를 고칠 수는 있어도 면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예타 제도는 1999년 IMF 외환위기 직후 도입됐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 재정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급격히 확장되었고 정치 논리나 지역 민원 중심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효율성은 떨어지고 재정 적자는 늘었으며 국민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런 반성을 바탕으로 정부는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전 꼭 비용과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고 정책성, 지역 균형성까지 평가하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타 제도입니다. 예타는 단순히 숫자 맞추기가 아닙니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성 등 세 가지 축으로 평가합니다. 즉, 단순히 돈이 되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과 미래 비전에도 도움이 되는가를 함께 따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인들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예타 면제는 마치 의사의 진단 없이 수술부터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대형 SOC 사업일수록 수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예타 면제를 남용하면 사업의 경제성 검증이 사라지고 결국 재정 낭비로 이어집니다. 즉,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재정이 되어버리지요. 예타 면제 사업의 다수는 착공은 빠르지만 완공 후 수익성이나 이용률이 낮아 결국 적자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공항이나 지역철도, 산업단지 중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어 운영비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짊어집니다. 정부는 이를 보조금과 지원금으로 메꾸고 이는 다시 국가 채무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건전성은 약화되고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은 커집니다. 예타 제도에 부족함이 있다면 면제가 아니라 개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사업이라면 정책성 평가 항목에서 그 가중치를 높이는 식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불행하지만 예타 면제가 정말 불가피한 경우라면 국회 차원에서 면제 사업의 사후 평가를 의무화하여 정치적 남용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즉 면제할 수는 있지만 책임은 져야 한다는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타는 세금의 낭비를 막는 최후의 안전판입니다. 이 안전판을 정치적 이유로 풀어버리면 재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타는 고칠 수 있어도 면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흔들리면 제도는 의미를 잃고 결국 국민이 손해를 봅니다. 이번 강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예타 면제는 정치적 편의가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입니다. 진정한 균형 발전은 지역에 돈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타 제도의 본뜻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